관계중심 독서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린 책에 대한 거, 여기 아까 레오 리오니의 프레드릭, 이건 겨울을 준비하는데요. 프레드릭은 햇살을 모읍니다. 겨울에는 햇살이 없다고. 또 프레드릭은 겨울에 이야기를 모읍니다. 그죠? 좀 특이한 아이죠. 그리고 이 프레드릭과 프레드릭 가족이 겨울을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게 되겠죠. 물고기는 물고기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레오 리오니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 우물가를 떠나고 싶은 물고기가 개구리가 돼서 떠난 올챙이 친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재밌겠죠. 그리고 이 관계 형성에서 가장 위대한 도서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왕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습을 위해서 또는 뭐 성찰을 위해서도 되겠지만 주로 관계를 위해서 이런 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성찰 중심 독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사실은 쇼펜하우어는 염세 철학이라는 것의 권위자입니다. 요즘 시대 아이들이 하는 말로는 빌런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는 거죠. 밝게만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패부를 찌르는 그런 말들을 잘 합니다. 그리고 그 패부를 찌른다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만 사탕발림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쇼펜하우어가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정서적으로 좋은 어떤 말씀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4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분이 쓴 혹은 받아 쓴 논어, 그리고 종교의 말, 이런 것들은 성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심리학적인 독서 모임 또는 힐링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면 주로 이런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하나 제가 다 독서 모임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관계 중심이냐 성찰 중심이냐 아니면 이렇게 학습 중심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5개의 궁궐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살다 보면 궁중회화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아까처럼 책가도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미와 어떻게 보면 흥미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관계 중심인지 우정 다짐을 해야 되는 독서 모임인 건지, 아니면 성찰하고 힐링해야 되는 독서 모임인 건지, 아니면 자기 개발하고 학습해야 되는 독서 모임인지에 따라서 책은 이렇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독서 모임을 준비함에 있어서 3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독서 모임을 왜 하는 것인가? 거기에 2개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결국 우리는 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프로젝트형 독서 모임은 이제 그 프로젝트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헌법 공부를 한다. 아니면 법 체계를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럼 선거에 관한 것을 공부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환율에 대한 이야기 또는 무역에 관한 이야기, 보호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 책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죠? 자, 다시 한번 독서 모임은 대상과 목적을 알고 난 이후에 책을 고를 수 있고, 그 책을 고른 다음부터는 이제 독서 모임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